안녕하세요. 라이프인 이사장 김찬호입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정말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이프케어 TV에서 진행하는 저자와의 대화 5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5번째로 다뤄볼 책은요, 태초 먹거리,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부제가 기본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저도 운동을 하면서 늘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고생을 하는데, 삶에서도 기본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먹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이계우 교수님은요,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로서 다양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화학과 교수님 하면은 통상적으로 그냥 물질을 다루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전공과 다른 내용의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을 이렇게 쓰시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 전공이 화학이잖아요. 화학 중에서도 저는 분석화학을 전공했습니다. 분석화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충남대학교 처음 이제 부임을 했을 때는 주로 반도체, 첨단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어느덧 이제 식약처나 농림부에서 저에게 먹거리 분석을 저한테 의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모든 종류의 먹거리, 특히 이제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차 농축수산물과 2차 가공식품은 지금 20년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의 과거와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한 명이죠. 먹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더 객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책에서는 이제 자연인의 삶 이런 걸 강조하시는데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자연인의 그 정의는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따라가면서 사는 삶을 자연인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지금은 뭐 자기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가 현재 자연인의 삶에서 굉장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 자연인의 삶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기본을 회복을 좀 해서 살면 좀 어떨까라는 의미에서 자연인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다들 자연인을 그렇게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에서 벗어난 삶이 너무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살았어도 그때는 약간 훨씬 자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을까요? 시대가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적인 삶에서 인공적인 삶으로 바뀌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먹거리가 점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먹거리의 기능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먹거리의 기본인데 현재는 먹거리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먹거리를 만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의 본질 기본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이걸 제가 과학자로서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원래의 먹거리 좀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태초, 기본, 이게 또 연결되는 개념 같은데요. 부제로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본의 의미가 뭔가요? 기본의 의미가 뭐냐면요. 인간은 태어나서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돈이 작든 꼭 지켜야 할 기본이 있어요.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성공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맞아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 기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당연히 의사 선생님의 그 증상 치료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본인이 원인 치료를 같이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증상 치료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이나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태초먹거리 학교에서는 어떤 기본이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이제 어떤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이 무너졌냐. 캐다고리는 세 캐다고리예요. 첫째는 먹거리가 있고요. 둘째는 생활 습관이 있고, 셋째는 환경. 이 세 가지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후성인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의 기본에 대해서 현재 당신은 무엇을 못 지키고 있다. 또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다. 라는 그 기본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태초 먹거리 학교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또 만들어졌고 어떻게 거기서 기본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지. 태초 먹거리 학교는 2010년 7월에 만들어졌어요. 제 전공이 이제 분석화학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로 이제 전문 학술 학회에 이런 발표를 하다가 저희 가정에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 아픔을 겪는 과정 중에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겪는 과정 중에 너무 많은 실수, 너무 많은 시행착오, 그저 특효학과 비법만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그 연구를 통해서 습득한 모든 이런 전문 지식을 학술 학회에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걸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2010년 7월에 암 환우로 대상으로 지금 13년째 지금 무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제가 하는 강의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전문 치료 맡기고 그 사람의 발병 원인, 이제 먹거리하고 생활 습관, 환경 중에서 스스로 찾아서 그걸 고쳐서 이겨나가는 그런 그 강의를 지금 13년째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 중이죠. 원래 분석화학자로서 쭉 공부하시던 과정에서 또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고 거기서 또 깨달으신 것을 학교의 형태로 또 풀어내시는데 학교에서는 그러면 강의만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게 또 별도로 있는지요? 저희 가정이 겪었던 똑같은 시행착오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가정이 겪었던 시행착오나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13년간 참 열심히 강의를 해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요. 저희 이제 그 무료라는 프로그램에 와가지고 이제 3시간, 4시간짜리 그냥 하는 프로그램인데 듣고 난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해요. 집에 가서 한 달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실생활에서 계속 실천이 되어서 반복이 되고 몸이 익숙하도록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23년도부터서는 태초 먹거리 학교가 지역센터를 만듭니다. 거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오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태초 먹거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는 체험 프로그램들, 실제로 저희들 요리 강의도 많이 하거든요. 올해 초부터 2박 3일짜리 숙박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번을 이제 했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자원자가 있어가지고 이번 7월 19일 날 제주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제주 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이제 운영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하면은 제주도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뭐 하루짜리 또는 뭐 이틀짜리 또는 당일 프로그램 같은 것들 좀 제공해서 거기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좋은 정보, 좋은 먹거리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가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말씀 들을수록 궁금한 게 점점 많아지는데요. 우선 교수님의 아까 가정의 어려움 겪으시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는 교수님의 그 삶이 식생활 같은 게 보통 분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똑같죠. 뭐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교수님 지금 뵈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실천 당연히 하셨을 거고 그 이전과 비교해서 몸이 많이 달라지셨는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강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뭘 드세요?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제가 하루 3끼를 뭐 먹는지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요. 계속 관심이 지금 그 내가 먹는 먹거리예요. 근데 실제 먹는 먹거리 똑같아요. 굉장히 소박합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 시간을 가장 간단하게. 네. 그 다음에 음식이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음식들은 각각 기능을 갖고 있는 재료들을 제가 선택한 거죠. 그것뿐이지 음식은 보면은요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물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8잔을 마셔라, 2리터를 마셔라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오늘 내가 너무 안 마셨나면서 억지로 막 마시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하루에 물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세요? 2리터. 이게 이제 방송의 힘입니다. 예. 내가 묻자마자 바로 손가락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두 사람이. 근데 참 미안하게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상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 물을 안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다. 당연하죠. 예. 근데 요즘은요,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체의 약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체가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모가 들어 빠져나간다는 거죠. 빠져나간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줘야지만 건강이 유지된다. 이게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물은요,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으로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지. 벌써 수박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확 그죠? 펴질 정도로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수박 시큰 그날도 물을 2리터 먹어야 된다고. 물을 2리터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은 날이라는 거예요. 수박 먹은 거하고 물하고 합쳐서 2리터라는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전체 물량을 합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죠? 먹는 음식을 저을 들고 다니면 무게 달아야 되고 수분 함량 계산해야 되고 불가능하죠. 그죠? 또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 몸의 기본은 정확하게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빠집니다. 많이 먹으면 왜 나빠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들어서 이제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얘기해가지고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염식이 좋다 해가지고 저염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셋째, 채소나 과일이 좋다 해서 채소나 과일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군이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위험한 사람을 병원에서는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수력 발전소예요. 나트륨은 물을 잡아당기고 칼륨은 물을 미는 형태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다 충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나트륨, 칼륨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몸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머리가 어지럽고 막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장기간 반복이 되게 되면 심장이 약했던 사람에게 심장 전기 공급이 적게 되면서 부정맥에 이어서 바로 심장마비예요. 거의 대개다가 밤중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다 이 저나트륨 혈증인데 이 저나트륨 혈증이 근래 들어서 계속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저염식은 누구한테 저염식이 필요할까요? 고염식을 먹는 사람. 그죠? 굉장히 짜게 먹는 사람에게 저염식이 필요한 것이지 저염식이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반드시 나트륨의 농도가 일정 농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성인의 경우에 하루에 5g을 꼭 먹어야 된다. 최소한도 5g. 5g이 어느 정도냐면요, 티스푼, 차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예요. 근데 내가 이제 바쁘게 막 음식을 먹다 보면 소금을 못 먹고 지나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추천하냐면요, 이렇게 소금을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정도 먹는데 내가 너무 싱겁게 먹었다. 그럼 음식을 거의 안 먹었다.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5g이에요. 요 정도 들어오는 게 여기 이제 5g 정도가 채워지니까 이걸 이제 물을 먹을 때 조금 타서 먹든지 아니면 자기가 음식을 먹을 때 좀 짠 음식을 된장을 몇 숟가락 더 먹든지 해서 반드시 나트륨이 몸속에 일정에 들어와줘야 돼요.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칼륨입니다.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물 많이 먹었죠.
저염식했죠. 채소 과일 먹었죠. 저나트륨 혈증으로 그냥 건강이 계속 나빠져요. 물도 많이 먹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 몸에서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줘요.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떤 신호가 온지 아세요?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무슨 색깔이 날까요? 색깔이 진해져요. 왜 소변 색깔이 진해질까? 얘야, 물 좀 먹어라. 몸이 살려고 지금 여러분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나도 좀 살자. 제발 나도 좀 살자. 좀 물 좀 먹어라. 그때 물을 이제 한 컵 마시게 되면 한 10분에서 15분 뒤에 금방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되기 시작하죠. 그럼 그게 이제 저나트륨 혈증 쪽으로 가면서 특히 그런 사람이 이제 채소 과일을 많이 먹고 저염식하게 되면 이제 증상이 좀 심해지죠. 그래서 물은 어떻게 먹어야 된다? 정량을 먹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만 먹어야 되지. 절대로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목 마를 때만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아이, 그건 뭐 신경 쓰고 뭐 복잡한데 목이 마를 때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목이 마르다는 증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서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곳이 혈액하고 뇌입니다. 혈액하고 뇌에서 물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1차적으로 몸의 기능들이 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물을 뺏어오는데 세포 중에서 공기에 가장 노출된 데가 바로 목젖이에요. 공기가 내 들락달락 하니까. 그죠? 거기에 물을 뺏어오니까 바로 갈증을 느끼는 거죠. 첫 번째,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물 부족 후에 느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갈증을 느끼는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갈증에 너무 의지해서 물을 먹다 보면 항상 뒤에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 물 강의를 들었던 분하고 신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신호가 바로 3, 2, 1이라는 신호예요. 한번 따라 해볼래요?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2시간 뒤 한 컵, 취침 1시간 전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이에요?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에 한 컵, 하루 3끼 먹으면 6컵이죠.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이죠.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한번 먹어보자. 신경 쓰지 않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밥 먹는 시간을 자기가 아니까. 그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죠? 시간을 정해놓고 밥 먹는 시간 30분 전에 물 한 컵은 장에 물을 공급해서 장 건강에 좋아져요.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한 컵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에 머무는 시간은 2시간 정도예요. 2시간 뒤에서부터 조금씩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2시간 뒤에 먹는 물은 장 건강을 좋게 하거든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은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첫 소변이 노랗고 진했다.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 그 긴 6시간, 7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으로 몸의 모든 기능들이 기본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날은 밤에 말이죠. 쓸데없는 꿈도 많이 꾸고 도망가도 매일 잡히는 꿈 꾸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저녁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은 중간에 화장실 가니까 중간에 화장실 가지 않고 아침에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한 3, 4일만 물을 연습해보게 되면 자기의 양을 알 수가 있어요. 물 먹는 양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한 컵, 200에서 250 정도, 한 컵 정도 하되, 그때 만약에 소변 색깔이 좀 진하면 조금 더 먹고, 소변 색깔이 투명하면 좀 작게 먹고, 그러면은 그날 먹었던 음식의 종류와 흘린 땀의 양에 따라서 거의 한 1.5에서 2.5리터 사이를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을 주셨네요. 그리고 소변이 그냥 그 건강검진할 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시각적으로 자신의 현재 수분 섭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것도 중요한 또 깨달음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 거죠. 이 기본조차를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뭐 정확하게 통계를 안 뽑아봤습니다만 현재 3, 2, 1 방법으로 적정량의 물만 마셔도 우리나라 건강재정보험 수조를 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 부족은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병의 시작은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당뇨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암 환자가 지금까지 굉장히 제가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암 환자의 공통 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주 뚜렷해요. 왜냐하면 물은 빠져나가는데 안 들어오면 우리 혈액이 찐득찐득하지 않습니까?
혈액이 찐득찐득하면 영양성분 공급이 안 되죠. 노폐물 배출이 안 되죠. 면역세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모든 나쁜 놈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현장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질병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먹는 양은 뭘 보고 측정해야 된다고요? 소변 색깔. 소변 색깔. 예. 그게 이제 기본인 거죠. 예. 근데 이런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더 많아요. 기본에 관한 질문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태초 먹거리 아까 산업화된 먹거리 말씀하셨는데 책에는 이제 보암직, 먹음직, 이제 뭐 성경 창세기의 그 표현 그대로 따오셨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왜 우리 몸에 자연과 이렇게 위배되는지예요.